조합장 선거는 이른바 농촌의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금품살포를 비롯해서 온갖 위법 행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조합장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거가 지난 3월 13일 치러졌죠. 두 번째 전국 단위 동시 조합장 선거였는데요. 총 109명의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합장 선거 전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이제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조합장 선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이번 선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땠다 이렇게 평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라면 좀 답답한 선거였다. 너무나도 답답했고, 그리고 저도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런 선거를 계속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오늘 이런 자리에서나마 좀 이 근본적으로 이 조합장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농촌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속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농협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농촌 농업의 어떤 희망을 좀 열어가는 그런 계기였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답답한 선거였다. 답답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키워드로 좀 풀어볼까요? 답답하다는 내용이 뭐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현직이 계속 해먹어서 답답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가입하고 있는 이번 선거가 이제 농축협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산림조합까지 다 가입이 돼서 네 개의 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입돼 있는 그 협동조합들 후보자들이 총 10분이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얼굴은 보면은 3분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한 50% 정도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가치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편물로 온 공보물만 보고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깜깜이 선거여서 답답했다. 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재미났던 이야기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뭐 이색적인 당선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동점이 나와가지고 부안 수협 같은 경우는 동점이 나와가지고 연장자가 이제 됐는데, 또 그 이면에 보니까 그 기표를 하는 과정에서 A라고 후보한테 기표를 했는데 그걸 접잖아요. 투표에 넣을 때 접은 게 상대방 후보에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표로 처리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그러는데 결국은 유효표로 인정이 돼가지고 동점자 처리가 됐고, 상대 후보는 아마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것은 결말이 안 난 것 같고요. 서익산 농협 같은 경우는 5명이 출마를 했는데 1, 2, 3등이 3표 차이로 1등과 2등은 1표, 또 2등과 3등은 2표. 그러니까 1, 2, 3등이 3표로 당락이 갈린 케이스인데, 글쎄 이것도 뭐 재검표 다 했지만은 역시 그렇게 굳어진 그런, 그래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1시간만 더 열심히 했으면은 조합장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묻어난 그런 선거였고요. 또 뭐 익산 황등농협 같은 경우는 최사씨 후보가 66살인데 됐는데 내리 3선을 하면서 무투표 당선을 한 케이스인데 내리 3선을. 그래서 결국은 20년 조합장을 하게 되는데 직업이 조합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은 조합장이에요. 이 조합장의 권한과 권력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을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큰 규모의 이런 조직이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제도와 그 내부의 이제 농협법도 역시 너무 후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2,500억 이상인 그런 큰 조합은 비상임으로 둬서 이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전문 경영하고 그다음에 또 영농 지도하고, 그렇게 돼서 뭐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비상임하고 상임이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상임은 연임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 나왔지만 막 20년씩 하는 거예요. 비상임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권한이 아주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끝도 없이 20년씩 지난다? 그럼 이거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전횡이 벌어지면 네. 대항마가 또 나서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직 조합장이 어떤 그런 전횡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계속 당선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협 조합장 선거는요 사실상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 현미경 선거예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 그 7분 못 보셨다고 그랬죠? 7분의 명단의 위원장님은 엑스표가 엑스표로 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원장님한테 어떤 관심 접촉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모든 이 명단을 나눈 다음에 X한테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네. 그게 현금이 됐던, 부연 부품이 설명을 됐던. 좀 하면요. 네. 네.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틀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이사를 선정하잖아요. 네. 그럼 이사들이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조합장은 4년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이사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컨대 옛날 같으면 판공비 월 100만 원씩 줬지만 지금은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규모가 큰 조합들은 뭐 1000만 원도 쓰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아니요, 1억에서 2억 정도 네, 됐답니다. 근데 규모가 적은 그런 조합들이 이제 몇백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관광이랄지 또는 선물이랄지 여러 가지 통해서 또는 뭐 휴식이랄지 그래서 의사들을 관리하고 또 심지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감사 역시도 조합장들이 관리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견제랄지 감시랄지 해야 될 이사 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농민단체하고 이 농협 개혁에 대한 합의들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합장의 권한을 아주 슬림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을 가져요. 그래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소유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거기서 단순히 의장의 역할로서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 이렇게 조합장을 운영해야 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계속 이 뒤풀이될 수밖에 없는 문제.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 무소불위의 조합장을 견제할 그 내부 어떤 개혁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개정안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요소는 뭐냐면은 이런 조합장 선거에 그 정치적 기반이 그대로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의 기반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의 정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걸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는 순간 지역이 벌집이 되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다음 당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하는 개혁 입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서랍에서 꺼내지를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일단은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인 어떤 조직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면 재선을 위해서 뭐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합비를 대납해주는 조합원들 쭉 데려와서 이렇게 유권자를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제가 보기에 가장 또 중요한 우리들이 꼭 반드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무자격 조합원들이 이미 지난 1차 동시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모 지역에서 1,600명을 갖다 조사를 했더니 거의 반절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자격자여가지고 자격을 상실시켰던 그런 예들도 분명히 지금 존재가 하거든요. 예. 자, 이 무자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합원을 갖다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조합장인 나에게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버렸을 때 조합 자체가 해산되거나 합병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뭐라고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나서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폐단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밀어보는 것이죠. 뭐. 네. 예, 이게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네. 1년에 한 번씩 조합은 자격 유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회에서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합원 수가 갑자기 줄어버리고 또 자본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금 다 반환해줘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에 데미지가 오는 부분 때문에 예. 이제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농민 조합원 자격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지금 농어농촌에 막대한 자금들이 지금 내려오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예. 농민의 자격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은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의 용농하시면 농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느슨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농민의 규정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무자격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일 전 뭐 3개월이랄지 6개월이랄지 이런 시한을 둬가지고 투표권을 안 주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현역 조합장이 얼마든지 조합원들을 양산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에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안 주는 건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미, 것도 예,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방금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권하고 배당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권. 예, 다만 의결권하고 선거권을 지금 주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있어요. 제도는 제도는 있지만 있습니다. 예, 이게 활용을 지금 안 하는 거죠.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위원님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전북 지역 당선자 5명 중에 1명꼴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뭐 몇 면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전북 경찰에 입건된 그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 사범이 예. 선거일까지입니다. 64명. 그 가운데 45명, 70%가 금품 향응 제공이에요. 그래서 역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고 하는 그 한간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예. 4년 전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금품 향응 제공이 가장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후보 비방이랄지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역시도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되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방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씩 한마디씩 하고. 적어도 토론, 정책 토론은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도 없이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갑갑한 선거 이렇게 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불법 타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가. 혼란하고 돈 선거로 가고. 그러니까 예.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나 강한 거잖아요. 사실은 현직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현직 조합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기의 그 재량들을 남발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법인카드 얘기 나왔는데 이 법인카드로 사실은 평소에 이제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로 카드깡 내지는 쪼개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술을 먹을 때 수백만 원어치 술을 먹는데 이걸 한꺼번에 신청을 못하니까 일명 쪼개기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저질러서 일상적으로 현직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진지 견학이다, 해외 연수다,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특혜로 해서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 현직들은 다 이미 선거 운동을 끝내놓고 온갖 애경사에 다 가서 봉투를 드리고 마을 잔치면 잔치에 가서 후원금 내고 행사하면 행사할 때마다 봉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3, 4년 동안 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입후보를 결심했을 때부터 쓰는 이 비용은 또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점철된 선거가 바로 조합장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조합장이 개인이 받는 뭐 연봉도 적진 않지만 말씀하신 판공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제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것에 이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조금 있다고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 아주 일부의 이제 예. 부도덕한 조합장들의 사례일 것 같고요. 예. 조합의 사업들 중에 예.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대충 액수로 따지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조수익,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억을 벌었다 하면은 200억이 10%면 한 20억 정도는 교육 지원,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뭐 예. 영농자재를 준다든지 뭐 선진지를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예.
대단히 악용될 소지가 많다. 네. 그러니까 농민조합원들 영농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선진지를 간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농민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으로 가면 좋은데 이걸 잠깐 악용을 해버리면 선심성 선진지가 돼버리고 우리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북 지역 출마한 현직 조합장 78명 중에 51명 정도가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요. 현직 프리미엄이 사실상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선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점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돈 선거다. 하나는 깜깜이 선거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각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듣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조합 운영에 대한 거 마무리 발언 듣고 마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되는 조직입니다.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직접 지원만 해도 거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2천억 원 정도 되고 간접 지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이만큼 투여가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권 그리고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예를 들면 토론회나 정견 발표회 이런 것들은 둘째라도 그 후보자의 그 어떤 범죄 경력도 사실은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조직의 선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선거 제도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중앙선관위가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걸 잡고 놔주지 않는 건 도대체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건지. 실제 많은 조합원들이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농협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합원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자격 조합원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볼 것이고 또 가만히 있으면 선거 과정에 돈도 들고 찾아올 수도 있는 거 굴비 세트라도 하나 더 받을 텐데 혹시 이런 점 때문에 그 조합원 자체가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개혁을 사실은 주저하지 현장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요. 예. 이 불법 타락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 세력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대다수의 농민 조합원들은 예.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이렇게 투표율이라는 건 높지만 80%? 이 선거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막 불법 이 금전 선거 이런 것들을 하는 조작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무자격 조합원 얘기하는 거기에 대부분 그분들이 또 무자격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도적인 어떤 접근 그걸 가해줘야 되는데 그걸 국회가 좀 빨리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요구한 어떤 그런 정도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지방선거에 준하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그런 틀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면 피동적으로 움직이냐.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조합원, 일반 주민이 아니고 조합원이 하나는 특수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떤 큰 조합 같은 경우는 5천, 6천 명이 그 유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 또 현 조합장이 누리는 현역 프리미엄 이것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하기도 쉽고 내 표 관리하기도 쉽고 앞으로 내가 지시라고 하면 좀 뭐지만은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들 다이렉트로 계속 굳어져 와 있는 틀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걸 깨는 계획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김민하 국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이후로는 농촌 지역에서는 농협이 거의 가장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조직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표 조직이 될 텐데 쉽게 메스를 대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놔줄 리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상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네들끼리 서로 서로의 주고 거래관계들이 거래 관계가 있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이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합장이 안고 있는 이 황금 방석을 어떻게든지 빨리 다른 방석으로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 문제는 거기에 있다. 예. 오늘 조합장 선거의 후폭풍, 선거제도 개선 방안부터 해서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혁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한 줄 총평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조합원들 협동조합의 성공의 요인은 조합원이 주인된 의식을 갖는 겁니다. 농민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 많이 극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조합장을 훌륭하신 분을 뽑아도 거기를 같이 동의해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농민조합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좀 더 주인된 자세로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합장 선거는 찜찜한 선거다. 선거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불비한 제도 속에서 계속 두 번째 치러져 있는데 후보자 간 차별성을 판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정견이랄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틀 속에서 조합원들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또 오로지 선거 공보물 하나에 의존하는데 누구를 당선시켜도 그러고 누가 떨어져도 그러고 어떤 선거가 찜찜하고 그런 사람한테 엄청난 규모의 조합을 경영을 맡긴다는 것 자체 역시 그것도 찜찜하고. 조합장 선거는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다. 사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조합장 선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선거인가 이렇게 하고요. 조합은 누구 겁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이색 당선자 이야기할 때 제가 언급을 빠뜨렸는데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연소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구태의연한 조합장 선거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옥타곤에서 다뤘던 특수교사 무원칙 채용 논란 그리고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는 사안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바로 한 단체의 수장부터 구성원까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뽑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원칙 앞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 지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